네, 차이나 나옵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안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와 함께 중국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 출발은 하락 출발이었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전일 대비 1.11% 상승한 3,472포인트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유가 하락세 지속,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 역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중국 증시는 현재 약 1% 가까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요일 날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중국 경제 공작 회의를 앞두고 어떤 여러 가지 기대감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비철 금속주 위주로 지금 반등세가 나오면서 상해 종합 증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 석탄주, 그리고 증권, 건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업종 이렇게 비철금속 및 에너지들이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여서 과잉 공급 해소에 관련된 정책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락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을 주도했었던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리고 바이오 순으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증시에 전반적으로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요일날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될 차트는 중국의 11월 산업생산 차트입니다. 일단 산업생산 발표치 같은 경우에는 6.2%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였던 5.6과 그리고 전월치인 5.6을 넘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산업생산을 좀 상승폭을 가속시켰던 요소를 살펴보면 자동차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3% 이상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전체적인 산업생산을 상승세가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이끌었고, 또 자동차 이외에도 하이테크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성장을 하면서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매 판매 관련 차트입니다. 11월 소매 판매 발표치 같은 경우에는 1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인 11.1%와 전월치인 11%를 역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한 이런 진행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소매 판매 역시 긍정적으로 완면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농촌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도시보다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외식업의 매출과 소매업이 1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가 양호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에는 특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11월 11일이 중국의 광군제라고 불리우는 중국판 온라인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온라인 소매 판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까지 전국 온라인 누적 판매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온라인을 통한 소매 판매가 지속적으로 중점이 돼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11월 누적 고정자산 발표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와 전원치와 동일한 10.2%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 정책이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녹아들고 연말 효과에 따라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역시 지금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중국의 보감위에서 이 보험사의 자산 배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2월 11일에서 보감위에서 보험 자산 배분 감독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인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 증가와 그리고 삶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보험에 대한 수요가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10월 누적 보험 수입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100% 이상의 수입 보험료 증가를 보인 업체도 약 13개사 정도로 되는 등 지속적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노년과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안전망을 구성하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보험사에 대한 자산 배분 이런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공지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산 배분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방지를 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을 확정을 했고 현금 흐름 및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어떤 소비와 그리고 소득 증가에 따라서 보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광통 유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후광통 유망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중국 핵전이라는 중국 최대 원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죠. 상하이 180 지수와 상하이 380 지수의 종목이 변경이 되면서 금일부터 후광통 종목으로 편입이 돼서 매매가 가능하게 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원전 프로젝트를 개발, 투자, 건설, 운영, 관리라는 대형 원전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기준에 발전량이 527.75 kW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중국에 있는 전체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 1위 원자력 발전소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침에 따라서 점차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2020년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6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전략 추진과 발맞추어서 원전 기업의 어떤 이런 세계 사업 규모 역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국, 프랑스, 남아공, 아르헨티나 이런 이란 등과 같은 국가와 이미 전략적인 협의를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의 원자력 발전, 친환경 발전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중국 최대의 원자력 기업인 중국 핵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 무엇이 있을까요? 금일 14일에는 9개 기업의 IPO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PO 청약 결과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여져 있던 어떤 동결자금 같은 경우 14일 이후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FOMC 회의 결과가 15, 16일 현재 시간 인한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율 움직임 및 어떤 유동성 자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와 함께 중국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